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여러분들과 시마당에서 함께 한지 8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편 정도 습작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설퍼도 좋습니다. 단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한 줄 한 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는 은유다 라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적어 놓은 것이 혹시 있다면 은유적 표현으로 서서히 적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중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날개로 유명하죠. 1936년에 날개를 이 세상에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작품도 있나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상의 시작품으로 그 유명한 오감도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해야 할 거울 등등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수필 작품이 하나 있는데 권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권태, 게으른 거죠. 나른한 모습. 그 수필을 끝까지 읽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권태로워서. 그것을 읽다 보면 막 하품을 하기도 하고 참 천재죠. 권태라고 하는 작품을 쓰면 정말 권태로워서 읽을 수 없을 정도 돼줘야 되는데 이상의 권태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만약에 여러분 친구의 어머님께서 오늘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친구의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머님 이상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참 아프다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잡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 놓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상은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해 있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거울을 하나 소품으로 준비했는데요. 작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볼까요? 어떻게 잡아야 되나? 예, 제가 안에 보이네요. 네, 뭐 뒤에 책꽂이도 있고 앞에 컴퓨터 키보드도 있고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오른손으로 야 왕씨가 반갑다 이렇게 했더니 저쪽에서 비치는 것은 왼손이잖아요. 왼손. 여기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먼 곳에 있지 않죠. 야 반가워 라고 했더니 분명히 저쪽에 있는 친구도 김항식인데 왜 왼손을 내놓을까. 내가 왼손으로 내놓았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왼손을 내놓는 거지만 나도 김항식 거울 속에 있는 것도 김항식인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마음이 분열되어 있구나. 그래서 분열된 자상을 접근한 것이 바로 이상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 가지 마음을 지금부터 이제 떠올려 보는 거죠. 동심의 세계로 가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너 숙제하고 놀아라 그러잖아요. 숙제가 뭐길래 항상 숙제하고 놀아라 그러죠. 근데 밖에서는 구슬치기 하자, 딱지치기 하자고 학생 친구들이 막 나와서 왕씨가 부르고 있습니다. 숙제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 어머님 말씀대로 숙제를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아니야 잠깐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와서 하자 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죠. 여러분 어김없이 나가서 놀자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이기죠. 참 어떻게 항상 선량한 마음은 질까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나를 나쁜 곳으로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쪽으로 이끈 마음으로 가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나중에 꼭 엄마한테 혼나고
이제 재미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쭉 써도 한편의 이제 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편의 시가 되려면 지난번 7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은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은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갈대다. 아주 흔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럼 뭘까요? 늘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갈대 보세요. 미풍에도 계속 흔들립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 마음은 갈대다. 작은 부분에도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갈대는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밑에 뿌리가 깊게 박히고 위에가 유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반면 이 줄기 이파리는 아주 유연해서 부러지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보면 유연하고 탄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누군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내 마음은 갈대다. 내 마음은 원관념, 갈대다는 보조관념인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변덕스러운 마음, 늘 흔들리는 마음, 우유부단한 마음이지만 또 2차적인 단계에서 은유로 본다면 상당히 유연하고 탄력적인 것. 그리고 근본은 지키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참 재밌죠? 이제 여러분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자꾸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게 하고자 제가 여기서 늘 여기저기서 쓰는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극기 그랬죠. 그러니까 이겼다. 무엇을? 마음. 이것은 기는 몸기자인데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 자신을. 근데 나 자신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개의 자신이 있는 거죠.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놀게 한 그 마음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고 하면 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 인간인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 때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먹을까 말까. 물론 사탄 뱀의 유혹으로 인한 것이지만 근데 결국 먹자라고 했죠. 부정적인 또 다른 마음이 이겨버렸던 것이죠. 이제 그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는 원죄를 짓지 않겠죠. 여러분 이제 두 개의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제 객관화시켜서 동심의 세계 숙제부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아담과 하와까지 접근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을 또 습작 노트 하나하나 적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유적 표현으로 가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마음은 갈대요 라고 할 때 1차적인 의미는 우유부단함, 또 변덕스러움, 흔들리는. 근데 2차적으로는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도 괜찮겠죠. 이제 늘 설명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7번째, 8번째 시간인 오늘부터는 서서히 설명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하나 간결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행복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